암 알아야 이긴다. 안녕하십니까. 암스쿨TV 전영조입니다. 오늘은 표적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적요법의 개념에 대해서 몇 편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 2월 6일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우선 본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세 가지의 어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BRAF 혹은 BRAF라고 그러는데요. 이 BRAF는 B/RAF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인간 유전자로서 BRAF 단백질은 세포 성장을 지시하는 세포 내부에 신호를 보내는 데 관여를 합니다. 두 번째는 HER2, HER2라고 그러기도 하고 HER2인데요. 이것은 인체 혹은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종양 유발 유전자인데요. 이 종양 유발 유전자의 증폭이나 과잉 발현이 되면 특정한 공격적인 유방암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단백질은 유방암 환자의 약 30%의 중요한 바이오마커, 즉 암 표지자 바이오마커이자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BCR-ABL이라는 이 유전자인데요. 이것은 이름 그대로 BCR과 ABL이 합쳐진 퓨전 유전자의 일종으로 모든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이 BCR-ABL이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게 있는데요. 모노클로널 엔티바디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항원에만 항체 반응을 하는 항체로 하나의 면역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단일 클론 항체나 혹은 소세포들은 이 표적요법의 주요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암의 표적요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암 표적요법 약제는 암의 성장과 진행 및 확산에 관여하는 특정 분자, 소위 분자 표적에 간섭을 하여 암의 성장과 확산을 막는 약품이나 물질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암 표적요법은 때로는 분자 표적제 혹은 분자 표적요법 혹은 정밀의료나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표적요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표준 화학요법과 다릅니다. 첫째, 표적요법은 암과 관련된 특정 분자 표적에 작용을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화학요법은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나 암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표적요법은 원하는 표적과 상호작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설계가 된 반면에 우리 표준화학요법은 세포를 죽이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표적요법은 세포 정식을
억제하는 반면에 화학요법은 종양세포를 죽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표적요법은 현재 많은 항암제 개발에 초점이 되고 있고요. 이들은 정밀의학의 주춧돌로서 사람의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종의 약물입니다. 많은 표적요법이 식약청에 의해서 특정 유형의 암 치료용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뒤에 그 자료들이 나올 텐데요. 다른 것들은 인간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많이 연구들 되고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은 동물 실험, 즉 임상전 테스트에서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암의 표적요법의 표적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결국 이 치료의 그 포커스는 표적을 찾아내야 그 표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표적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표적요법의 개발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적, 즉 치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좋은 표적을 찾아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재력 있는 표적, 즉 약물에 반응을 할 것 같은 표적을 찾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해당 암세포의 단백질의 양을 정상세포의 단백질의 양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암세포에는 존재하지만 정상세포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암세포에는 더 많은 단백질은 특히 세포 성장이나 생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잠재력 있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표적의 예로는 인간 혹은 인체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2 단백질, 즉 우리가 아까번에 말씀드린 HER2가 그런 것입니다. HER2는 일부 암세포의 표면에 많이 나타납니다. HER2를 과다하게 발현하는 혹은 나타내는 특정 유방암과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성인된 항암제가 허셉틴입니다. 이것의 약명은 트라스투즈마브이죠. 이 허셉틴을 포함한 몇 종류의 표적요법이 바로 HER2를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암세포가 암의 진행을 촉진하는 돌연변이 혹은 변이라고 부르는데요. 돌연변이 단백질을 만드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것도 잠재적 표적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세포를 정식하라는 신호를 주는 단백질인 BRAF 단백질은 많은 흑색종에 BRAF V600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표명 젤보라프, 이게 약명은 베뮤라페닙인데요. 이 젤보라프는 이러한 브라프 단백질의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돌연변이 브라프 단백질이 있는 불가능한 흑색종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 치료용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암세포에는 존재하지만 정상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 염색체의 비정상을 찾습니다. 표적 탐구용으로요. 때때로 이런 염색체의 이상은
융합 단백질이라는 생성물이 암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퓨전 유전자, 퓨전 유전자라는 것은 두 개의 유전자를 그 유전자 중 일부를 통합한 유전자를 퓨전 유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퓨전 유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 융합 단백질은 표적요법의 잠재적 표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글리백은 일부 백혈병 세포에서 결합되어 백혈병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두 개의 유전자 조각으로 만들어진 BCR, ABL 융합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 약입니다. 표적요법은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 표적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암세포의 성장이나 생존을 촉진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표적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적요법은 표적의 활동을 감소시키거나 또 표적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수용체와 결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부분의 표적요법은 소분자이거나 혹은 단일 클론 항체들입니다. 소분자와 단일 클론 항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소분자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세포 내부에 위치한 표적들을 위해서 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분자 물질들은 비교적 쉽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단일 클론 항체는 크기가 비교적 크고 일반적으로 세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포의 바깥이나 세포의 표면에 있는 표적에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특정의 표적 단백질에 대한 수천 개의 시험용 화합물의 영향을 검사하는 고속 대량 처리 검사, 이 말을 좀 더 기억을 해 주십시오. 고속 대량 처리 검사를 통해 그 중에 한 후보 소분자들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에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 이걸 유도화합물이라 하는데요. 표적에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수정이 되어 다양한 유도화합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버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관련 화합물들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정상세포 같은 비표적 분자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왜 고속 대량 처리 검사가 중요하냐 하면요. 표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다면 그 표적을 찾아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표적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면 결국은 표적요법 약제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된 이 고속 대량 처리 검사를 통하여 많은 표적들을 단시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할 수가 없고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단일 클론 항체는 정제된 표적 단백질을 동물에 주입을 하여 동물들이 이 표적에 대항하는 많은 종류의 항체를 만들게 하여서 항체의 효과가 좋으면 바로 표적요법제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비표적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고 표적과 가장 잘 결합하는 항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항체들을 시험을 합니다. 단일 클론 항체를 인간에게 사용하기 전에 보통 쥐의 실험용 쥐를요. 실험용 쥐의 항체 분자를 가능한 한 많이 인간 항체의 분자로 대체함으로써
이것을 인간화라고 합니다. 이 인간화가 됩니다. 인체 면역 체계가 단일 클론 물질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분자 화합물들은 인체에는 전형적으로 보통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간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